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사적 용법의 대표 5가지 이제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그리고 5번째가 형용사 부사 수식입니다. 아마 조금 더 낮은 레벨 그리고 좀 더 쉬운 문법 체계에서는 그냥 형용사 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부사는 많이 나오진 않거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사를 모르면 안 돼요. 부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시로는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번 해석해 볼까요? 태영이가 해석 한번 해줄까요? 경빈's handwriting is hard to understand. 경빈이의 손으로 손글씨. 손글씨는 이해하기에 어렵다.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자, 다른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하는데 얘는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 하기에라는 해석을 꼭 해주세요. 하기에, 맞죠? 하기에 뭐뭐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왜 이름이 형용사 부사 수식으로 붙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슷한 모양을 분명히 어디서 봤을 거라고. 얘도 솔직히 비슷하지 않니? 이 업셋이 지금 어차피 형용사란 말이야. 얘를 수식하고 있죠, 투부정사.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준호?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얘하고 아까 저 얘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둘 다 어차피 형용사 수식이란 말이야. 가만히 따져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또 본인이 또 받으면 또 복잡하게 생각이 되죠. 주은이. 그렇지, 저겁니다. 자, 감정 형용사 하면은 감정의 원인이 열었죠. 얘는 이제 수식은 수식이지만 어쨌든 얘를 원인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뒤쪽에 있는 형용사보다 수식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뭐 감정의 원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기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세요. 조건 양보로 가자. 사실 5번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볼 거예요. 조건 양보는 솔직히 말하면 뭐 특목자서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아니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GTI고 높은 반 올라갈 땐 얘를 알아야겠죠. 조건 같은 경우는 if절처럼 생각하면 돼요. if 문장처럼. If you learn Korean 이것처럼 만약 당신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당신은 그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조건. 양보 같은 경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인데 though 말고도 또 어떤 게 비슷한 뜻이 경민아 though 말고 또 어떤 애들이 양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접속사에서 though, although 수학 해볼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자, 얘는 이제 투부정사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해석해야겠지. 비록 한국어를 배울지라도 당신은 한국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써주세요. 이제 투부정사에서 그나마 조금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몇 개 안 될 겁니다. 장수는 한 5장 되는데 근데 뭐 일단 내용이 엄청 막 꽉 차 있지는 않고 금방 해요. 어쨌든 2교시는 10분 이상 남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숙제도 좀 줄이고 할 수 있고 이해가 버거운 파트도 거의 없어요. 잘 적어주고 이쪽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통 기억을 하냐면 그 for하고 of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윗반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뭔지를 알면 더 좋겠죠.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는 아마 지금 교재, 독해 교재에서는 의미상 주어가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뭐 한 전체 지문 글 하나에서는 한 단원에 하나 정도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아이들이 보통 이거는 기억나죠? 사람의 뭐 성격, 인성 이런 거 나타내는 형용사다 이러면 아 거기 하고 이제 떠올리던데 이게 이제 투부정사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인성 칭찬 이런 거는 사실 투부정사에만 나오지만 의미상주어라는 개념 자체는 투부정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명사에서도 의미상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 썼으면 한번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친구들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이런 형용사들이 뭐가 있는지 예시를 한번 속으로 떠올려봐봐. 애들이 뭐 맨날 bad, good 이러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 GTI면 무슨 형용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얘 말고 또 누가 있어? 떠올려보고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주목. 자, 의미상 주어는 일단은 얘가 진짜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주어 그 자체였다면 굳이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해줄 필요가 없었겠죠. 자, 지금 밑에 이 문장을 봅시다. It is wise of you to do that. 해석은 너가 그것을 하는 것은 지혜롭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전체 주어는 준호야. 누굴까? 아니에요. 전체 주어는 이시죠, 그렇죠? 네, 이시예요. 이시 전체 주어거든. 근데 이 전체 주어하고 다르게 우리가 주어 취급은 해야겠고, 근데 전체 주어는 아니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준호가 얘기해준 유죠, 유. 자, 투부정사 동작을 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해석을 보면 그거를 얘가 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고 있잖아요. 너가 투부정사 동작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가주어 진주어 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얘를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이름이 왜 그래? 의미적으로 의미상 얘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상 얘가 주어예요. 이때 유입니다. 자,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여기 나타내주면 돼요. 의미상 주어는. 그때 이 구분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for 쓰면 되지만 여러분이 모두 여러 번 들어봤듯이 사람의 성격, 인성, 지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of를 써야 됩니다. 그럼 몇 명한테 물어보죠. 주희야, wise 말고 우리가 of를 꼭 써줘야 되는 형용사가 또 뭐가 있을까? kind 잘했습니다. 우리 태영이 하나만 얘기해줄까? 태영이가 너무 알고 두고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자, 주연이 배드 bad, 오케이 좋아요. 또 거기로 하는 거예요. bad, good, 애들 nice 이거 하더라고. 빼고 얘기해봐. 다음에 의준이 그래? generous 아주 좋았어요. 좋아요. 네, 아주 신선해. 자, 다음에 지원. 잔인한? cruel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수준이 높구나. 수학. 점점 부담되는 거죠. 뭐라고? Sword? 무슨 뜻이지? smart. 좋아요. smart 좋아요. 다음에 우리 경민이. rude 좋아요. 그러면 혁진이 rude의 반대말 뭐야? 여러분 이제 rude의 반대말을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 polite. 네, 이런 거. 잘했어요. 우리 반 수준 되게 좋고 맞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의 바른, 그러니까 polite, 뭐 되게 예의가 없는 rude, 그리고 아까 generous 되게 좋았고, 되게 좋았어요. 다 좋았고, 뭐 careless 이 사람이 되게 주의력이 없어, 막 누군가를 못 챙겨. careless, reckless 다 됩니다. 조금 어려운 것도 되고 뭐 그런 것도 돼요. considerate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알게 내신에 나오면은 사실 거기서 끝나긴 해요. 뭐 kind랑 뭐 stupid, 뭐 smart, 뭐 foolish, wise에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고. 자, 얘가 별표 좀 쳐줄까요? 이쪽에 별표를 하나 치고 이쪽은 대표적으로 내신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4가지 형용사예요. 이쪽을 이제 아이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더니 얘는 of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of를 쓰면 절대 안 되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일반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갑시다. 자, 다음 가는데요. 이쪽 페이지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투부정사 2번까지 쓰는 걸 원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번호가 다시 시작되거든. 번호가. 난 저걸 쓰는 걸 원하는데 뭐 안 쓰고 싶은 친구는 안 쓰셔도 됩니다. 번호는 그럼 대신 좀 바꿔주세요. 플래시. 잘 써주시고 투부정사 2번.
얘랑 이 다음 페이지는 머리를 조금만 쓰자.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까 거랑 다르게 비교, 대조, 이 공통점, 차이점 나누는 건 잘해야 되거든. 이쪽이 좀 어려워요. 자, 써주고 이거 두 페이지 지나고 나서는 어차피 enough to 2여서 enough to 2여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게 다시 나오거든. 그거는 뭐 그냥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우리가 GS에서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쳐도 좀 몇 번 더 볼 필요가 있는 페이지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적어주시고 1번 동그라미의 단순 시제는 사실 뭐 이름을 저렇게 붙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원래 하던 거죠. 아마 1번 너무 쉬울 거고요. 2번 동그라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번 동그라미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뭐랑 다른지. 뭐 엄청 어렵지는 않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다 쓰고 또 이제 오늘 문법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론을 안 읽어도 풀 수 있게 한번 짜르르 눈으로 2, 30초 살짝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필기를 하다 보면은 필기하랴 설명 들으랴 하다 보면 정작 내 머리에 안 남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남게 만들어주세요. 가보자. 자, 투부정사 2번이라고 했죠. 시제로 들어갑니다. 시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지만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투부정사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는 거랑 완료용법으로 쓰는 게 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단순 시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죠. 2 플러스 동사 원형.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내가 지금 어떤 그 동작, 전체 문장의 동작하는 이 부분하고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이 내용 부분하고 시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 주연아 해석하면 He seems to be sick. 저는 아픈 걸 같다. 아픈 것 같다. 아파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남자가 지금 아파 보이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일치하니까 그냥 2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남자애는 지금 내가 그래 보이는데 투부정사 내용 같아 보여. 똑같아요. 일치. 이럴 때는 그냥 단순 시제를 쓰면 됩니다. 근데 2번을 내려가 보세요. 2번이 좀 중요해요. 2번은 일단 이름 자체가 완료가 붙은 게 좀 다르죠. 완료가 have pp가 완료 형태잖아. 그치? 얘를 이제 투부정사에 집어넣으면 돼. 투부정사의 기본 원리가 뭐니? 2 플러스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이 have는 바뀔 일이 없어요. to have까지는 그대로 쓰고 pp가 모양이 바뀌겠지. to have broken, to have been 이렇게 바뀌겠죠. 얘 같은 경우 언제 쓰냐면 투부정사 부분이 시점이 전체 문장의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해석해 볼까? 우리 정호가 해석해줘. He seems to have been a soldier. 그는 군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조금만 더 구분해 줄까? 의준이가 한번 해줄까? 그는 군인이었던 걸로 그래,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봤을 때 그를 관찰하고 있는데 걔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은 군인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뭐 은퇴했거나 그런 것 같아. 근데 옛날에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여. 뭐 말하는 투라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진짜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그랬을 때 그는 보인다 군인이었던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보인다 군인인 것처럼이 아니에요. 그는 보인다 군인이었던 것처럼. 알겠죠?
네, 별로 안 어렵죠?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해야 돼요. 네, 뒤에 갑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마지막 페이지 여기만 좀 잘 보면 여러분이 뭐 시제 쪽에서 모르는 게 없어질 거예요. 이것만 좀 할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죠. 군인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 직업 중에 이제 은퇴 시점이 좀 확실한 직업 중 하나죠. 대부분 이제 군인 하셨던 분들은 군인이 은퇴하고 나서는 뭐 딱히 다른 일을 찾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군인 때 이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세대는 사실 은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할 수 있죠. 뭔가 일을 하다가 그만둬도 또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직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기준으로는 그래도 일하는 게 주중에 한 9시간 평균 9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출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여러분이 부모님을 지금 관찰을 해도 어떤 직업을 하시든 대체로 많은 시간을 쓰실 겁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하루에 그래도 4시간 이상은 하지 않으실까? 이게 어떤 구조의 직업이시더라도. 그러면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가 이제 학생이 아니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은근히 학생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직업이란 이름에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고. 직업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은데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비슷하면 제일 좋겠죠. 잘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직업 이름이 딱 하나 둘 수 있는 직업도 있지만 직업 이름이 그렇게까지 안 중요한 직업들도 많으니까 잘 해보시고. 그리고 또 직업이 결정이 나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 동기부여가 남다를 겁니다. 내가 그 직업을 하려면 지금 이 지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되겠네요. 자, 다들 잘 썼죠? 앞에 봅시다. 아까 거에서 이어서 선생님 설명을 끝내볼게요.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였어요. 우리 이제 지금 이 페이지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데 위에 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거랑 일단 변화가 된 건 뭐냐면 그 남자가 보였던 그 시점이 과거형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형. 아까는 현재형이었는데. 예, 과거네. 자, 과거일 때 He seemed to be a soldier. 민서야, 이거 해석 한번 해주자. He seemed to be a soldier. 그는? 그러지 잘했습니다. 저겁니다. 그는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예요. 자, 보였다가 이미 과거인데 딱 어제, 예를 들어 어제라 하자. 어제가 제일 만만한 과거잖아. 어제 그 남자를 봤더니 딱 군인 같았던 거야. 어제. 군복 입고 이랬겠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때 어제 그 시점에 군인 같았던 거야. 자, 밑에 같은 경우, 밑에 걸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거는 우리 혁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혁진아, he seemed to have been a soldier.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는 더 과거의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잘 봐. 이미 기준 시점이 과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제 봤다고 해봅시다. 어제 뭐 친구 아버지를 뵀어요. 친구 아버지를 뵈니까 어제 막 군인 같았던 건 아니에요. 어제 뭐 군복을 입거나 이러진 않았어. 근데 말하시는 투나 본인의 어떤 스토리, 썰을 들어보니까 군인이었던 것 같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봤는데 어제보다 이전 시점에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밑에처럼 바꿔쓰기를 해볼 수 있어요. 바꿔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얘는 밑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it을 가주어로 that을 진주어로 잡았을 때 보였다. 어떻게 보였냐면 그가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얘 과거고 얘도 과거니까 일치죠. 이럴 때는 단순 시제 투부정사를 쓰세요. 자, 밑에 문장 갈게요. 밑에 문장 he seemed to have been a soldier.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를 썼죠. 완료 시제.
여기 보시면 얘도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인데 보였다. 어때 보였냐면 그가 더 과거에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고요. 지원아,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우리가 쓰지? 그렇지. 어떤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그 시점이 과거일 때 그 과거보다도 더 과거에 일어났을 때 과거 완료를 쓰죠. 아마 여러분이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배웠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 믿어요. 다음 갑시다 여러분. 자 얘는 안 적을 겁니다. 앞에 눈으로 이만 보세요. 그 이제 우리 책에는 없고 선생님은 이제 옛날에 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보여주는 건데 말로만 들으세요.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것처럼 대부정사는 그냥 부정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you can come, 너는 와도 돼, 올 수 있어. if you want to, 너가 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피킹을 외국인한테 할 때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문법은 사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해석을 해봤을 때 솔직히 to가 뭘 가리키는지 다들 알아듣거든요. 뭘 가리키지? 뭘 원하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는 행동, 그쵸? 오는 걸 원하면 해도 돼 이런 얘기잖아요. to come을 대신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대신해서 대부정사라 부릅니다. 별거 없고 to까지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이 to come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come까지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문법입니다. 원래는. 내려갈게요. 독립부정사 같은 경우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 독해 진도 테스트나 독해 같은 걸 보다 보면 to be honest, to tell you the truth 하면서 그냥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얘네가 모두 독립부정사입니다. 뒤쪽을 넘기면 얘네도 독립부정사예요. So to speak, 소위 말해서 뭐 설상가상, to make things worse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독립부정사. 우리는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다 써줄게요. 잘 써주고 20분이나 남았는데 우리는 3페이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 이상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숙제를 줄이고 가는 거에 쓰도록 할게요. 3페이지 남았고 뭐 금방 끝납니다. 잘한다. 이제 쫙 머릿속에 넣으면 아마 투부정사가 여러분한테 친숙한 단원에 속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문제를 쫙 푸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릴 거고 완전히 내게 됩니다. 풀고도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한 단원을 이런 투부정사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정도, 4번 정도 학교 학원 포함해서 봤을 만한 나이거나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풀 때도 자신감 있게 푸세요. 많이 봤잖아. 많이 봤고 그렇게 자신 있는 단원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돼요. 이 단원 나 자신 있어. 저 단원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나가면 되고 여러분이 좀 약간 두려워하는 뭐 가정법, 관계사, 관계대명사 그런 건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하시면 돼요. 잘해주고 여기 뭐 쉽죠? 아마 중학교 2학년을 이미 지나온 학생들은 내신 때 이미 봤을 거고요. 투부정사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신용 부분입니다. 다 쓴 친구들 좀 보여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부를 때는 enough to 구문이라고 많이 부르는 부분이에요. 해석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다도 애들이 좋아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 해석보다 이 해석을 선생님이 좀 더 미는 이유는 so that으로 바꿨을 때 can을 기억하기엔 얘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더 추천을 하고요. so that 하면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can이나 can't를 항상 찾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so that이 나오고도 can이나 can't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enough to to로 못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의역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일 뿐입니다. 얘가 맨날 나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can이.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해석은 우리 주연이가 He is tall enough to reach it. 저는 너무 커서 줄어서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는 충분히 또 매우 커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죠. 잘했어요. 바꿔 쓴다면 밑에 거고요.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투투예요. 투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뒤에 나와. 이 바로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고 여러분 금방 하죠. enough to 투투. 모르겠으면 꼭 얘기하고 so that으로 바꾸는 거는 아주 어린 나이 때도 여러 번 시키다 보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다들 잘 했던 거로 기억하고 뭐 연습 좀 해보면 돼요. 영어에서는 that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that이 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 있는 애예요. that이 없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면 뭐 길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접속사 that이든 관계대명사 that이든 that의 어떤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that만 잘 알아들어도 영어가 쉬워지고 어쨌든 우리 레벨이 그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받아 적고 하기 때문에 잘하거든. 잘하니까 문제 적용하는 거 위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조동사 단원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제 시험을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쉬웠겠지만 투부정사는 그래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 잘 해오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틈틈이 계속 위에 살짝 보죠. 살짝 5초 10초 보는 게 다릅니다. 안 보는 거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해주고 그럼 됐죠? 가보자. 자, 아까 enough to 얘기했었고 지금은 to로 갑니다. enough to to는 일단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선생님이 뭘 쓴지 알죠? 형부, 형용사랑 부사인데 앞쪽에 enough to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를 앞에 써야 돼요. enough to보다 앞에. 근데 to는 어때요? 중앙에 써야 돼요. to와 to 사이에, to 사이에 써야 됩니다. 해석은 매우 뭐뭐해서 할 수 없다. 얘는 약간 부정적인 친구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so that으로 바꿨을 때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can't나 couldn't 쓰면 되는 거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민이가 he was too young to come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좋죠. 그는 너무 어려서 올 수 없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별표를 이미 쳤겠지만 한 번만 더 써줄래 얘들아? was랑 couldn't나 별표 하나씩만 더 써주세요. 앞에가 비동사가 과거형이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가 could나 couldn't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이게 지금 enough to일 때도 can을 쓰면 안 되고 could를 써야 되는데 얘가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아무리 강조를 해줘도 이게 답이 5개 중에 정답이 하나 틀린 걸 아는 거랑 그런 경우는 잘 안 틀리는데 만 6, 7문장 주고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세요. 이런 문장에서는 여기서 참 많이 당해요. 여러분이 얘를 꼭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쪽이 먼저 과거형인지 체크하고 couldn't로 가면 됩니다. 다 왔고 얘들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고 마지막 페이지 거. 이쪽은 이제 투부정사 enough to 구문 쪽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대부분의 중학교 시험에서는 안 냅니다. 세종에서는 얘를 못 본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이제 이게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조금 어려운 파트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봐야죠. 좀 봐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의 친구들은 이걸 이제 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근거를 알아야 돼요. 문법에서 근거를 알면 제일 좋은 게 첫째 자신감이고 확신.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 개수 고르세요 이런 거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으로 풀 때랑 내가 근거를 확실히 알 때랑 다르거든요. 얘를 꼭 알아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 비슷한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lift를 왜 계속 강조하고 고집할지를.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려면 나머지 조건들을 똑같이 해뒀을 때
하나의 조건만 바뀌었다는 걸 더 인식하기가 쉽죠. 여러분이 이제 저거는 쟤만 바뀌었는데 저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적어주시고 오늘 얘만 마무리 지으면 뭐 투부정사를 여러분이 그 긴 과정을 우리 2주 동안 다 끝낸 거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문제로 가시면 돼요. 잘 적으시고 감을 믿어도 되는 건 선생님 경험상 한 5년 전으로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했으면 가능합니다. 그 친구는 사실 선생님이 거의 터치할 게 없어요. 감이 더 어떨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 문법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정도만 좀 알려주면 되고요. 다들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2년 전후만 해도 조금 모자라요.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가가지고 완전히 문법을 다 알아오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어서 그 정도 이하에는 공부를 더 해야 돼. 우리 한국 문법 시험을 잘 맞으려면. 가봅시다 여러분. 자 앞에 봐주세요.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인데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지워졌는지가 되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는 목이라고 쓴 거예요. 목적어. 목을 쓴 건데 목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목적어를 쓰면 안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 우리 정우야.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어떻게 했어?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들 수 없다.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 아주 잘 해석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목적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 뭘 들기에 무거운지가 앞에 언급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쓰지 마세요. 이걸 써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생략을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의준아. 이 밑에 거 해석 한번 해볼까? 그는 그것을 되게 너무 약하다. 그렇지. 그는 그것을 들기에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랬을 때 it은 써줘야 돼요. 왜냐면 위에 거는 안 써줘도 앞에 뭘 들기 어려운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밑에 같은 경우는 안 썼다가는 누가 드는지는 알겠지만 뭘 들기에 어려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사 그걸 it이라고는 대명사로 해가지고 진짜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쓰긴 써야 됩니다. 목적어는. 그렇고요. 밑에 같은 경우 잘 봐. 자 앞에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안 쓰고 앞에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쓰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투부정사일 때예요. to랑 enough to 구문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that 문장에서는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that절은 언제나 목적어를 살려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hat은 접속사 대신데 접속사 that은 항상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The box is so heavy that he can't lift it. 얘가 지금 어디서 온 문장이냐면 아까는 분명히 목적을 쓰지 말라고 했었던 1번 문장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so that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so that으로 바꿨기 때문에 없던 it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숙제 적고 숙제 하나 갑시다. 숙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65쪽까지가 저번에 숙제였기 때문에 66으로 갑시다. 66부터 84 이렇게 갑시다. 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줄여주세요. 숙제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좀 이론이 좀 더 필요하다면 이론을 숙지를 하고 5분 동안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막 못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막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 썼나요? 그렇지. 고생했어. 빽빽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 명사제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오늘 배운 것만 써보세요. 빽빽이는 명사제용법을 지난 시간에 썼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형용사적 부사제용법만 한 번 쓰면 됩니다. 화이팅! 빽빽이 숙제요? 오늘 나가는 빽빽이 숙제는 형용사제용법 오늘 배운 시점부터만 쓰시면 됩니다. 다녀오세요.